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살면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때로는 상처받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는 복잡 미묘한 관계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숨기고 또 무엇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할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마치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현자의 조언처럼 여러분의 인간관계의 깊은 통찰과 지혜를 선사해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의 핵심 결론부터 먼저 살짝 말씀드릴게요. 바로 똑똑함은 숨기고 어리석음은 자랑하며 최소한 이것만큼은 절대로 드러내지 마세요.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흥미진진한 지혜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학교 친구, 직장 동료, 심지어 길을 가다 스치는 사람들까지. 그중에는 정말 지혜롭고 현명해서 존경심이 절로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불편한 느낌을 주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마치 진짜 금과 싸구려, 도금을 구별하기 어렵듯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속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진짜 지혜로운 사람과 그저 똑똑한 척만 하는 사람을 구별할 줄 아는 눈을 키우는 겁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마치 깊은 우물처럼 자신의 재능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아요. 때와 장소,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정말 필요할 때만 그 깊이를 살짝 보여주죠. 마치 칼날을 칼집에 숨기듯 자신의 영리함을 꼭 필요한 순간까지 아껴두는 겁니다. 마치 노련한 어부가 물때를 기다리듯 말이죠. 반면에 영리한 척하는 사람은 어떠냐고요? 마치 깃털처럼 가벼워서 자꾸만 흔들리고 싶어 안달이 난 것처럼 자신의 조그만 재주라도 어떻게든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새로 산 장난감을 뽐내듯이 말이죠. 심지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모함하는 것을 자신의 능력이라고 착각하기도 해요. 마치 얕은 웅덩이의 고인물이 햇볕에 반짝이는 것을 보고 스스로 대단하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냐고요? 자신의 재능을 너무 믿고 함부로 휘둘러가는, 마치 자기 발로 덫을 놓는 어리석은 사냥꾼처럼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덜컥 빠지고 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가진 영리함이라는 건 정말 소중한 자산과 같아요. 마치 잘 갈아놓은 칼날처럼 잘 쓰면 엄청난 효율을 발휘하지만 함부로 휘두르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칼날을 아주 신중하게 꼭 필요한 순간에만 사용하는 법을 안다는 거죠. 마치 숙련된 요리사가 칼을 다루듯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발전하는 거예요. 자신의 재능을 아끼고 때를 기다릴 줄 아니까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마치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을 굳이 남들에게 드러내거나 자랑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깊은 산속에 숨겨진 보물처럼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 조용히 알아볼 뿐이죠. 오히려 그들은 때로는 자신의 빛을 감추고 어리숙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커다란 나무가 굳건히 뿌리를 내리기 위해 겉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은 자신의 지능이 낮다는 걸 보여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시기나 질투를 피하며 더 나아가 자신의 재능을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한 전략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밤하늘의 별이 구름 뒤에 숨어 있다가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을 발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혹시 여러분에게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뛰어난 점이 있다면 굳이 자랑하거나 떠벌리지 마세요. 그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가진 재능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것만큼 중요한 또 다른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그건 바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자만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고 또 성공적인 삶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태도 중 하나가 바로 겸손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활짝 열린 문처럼 겸허한 마음은 좋은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준비를 시켜주죠.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갖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이 자만심으로 변질되는 순간 모든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높이 쌓아올린 탑이 작은 균열 하나 때문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듯 말이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의 비판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타인의 장점을 배우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비판을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즉시 고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치 숙련된 항해사가 나침반을 보며 항로를 수정하듯 말이죠. 그래야만 오히려 가진 장점은 더욱 빛나고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게 됩니다. 마치 꽃밭에 벌과 나비가 날아들듯이 말이죠. 물론 이 겸허한 마음가짐이라는 건 머리로 이해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실천하기는 정말 어려운 덕목 중 하나입니다. 마치 굽이굽이 이어지는 산길을 오르는 것처럼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노력이 필요하죠. 하지만 양자강과 황하가 작은 물줄기들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여 마침내 거대한 강을 이룬 것처럼 겸한 태도야말로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토대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마치 작은 씨앗 하나가 거목으로 자라나듯 말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지혜는 칭찬을 받았을 때 절대로 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게도 그들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지 않아요. 마치 깊은 숲속의 고요한 호수처럼 홀로 자신의 일에 몰두하거나 아주 가까운 몇몇 사람들과만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첨하는 사람을 자신의 곁에 두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기 때문입니다. 달콤한 칭찬은 마치 맛있는 사탕과 같아서 순간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달콤한 유혹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리석은 나방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명백한 잘못을 보고도 지적하기보다는 그저 좋은 말로 포장해서 넘어가려고 하죠. 듣기 싫은 말을 해서 미움을 사는 것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날카로운 가시에 소중한 사람들을 그 무엇보다 아끼세요. 그리 여러분에게 친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마치 여러분의 몸의 일부처럼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훌륭한 왕이 어렵게 나라를 세웠을지라도 그 나라의 귀한 선비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나라를 잃게 됩니다. 마치 정성껏 지은 집의 기둥이 흔들리면 집 전체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현명한 인재를 보고도 서두르지 않고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게으른 군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눈앞의 보물을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아끼고 그들에게 반드시 공을 돌리세요.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고 하면 결국 주변 사람들의 원망을 사게 됩니다. 마치 혼자만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다른 사람들은 굶주리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면 더욱 많은 원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남의 원망을 사는 것만큼 쓸데없는 일은 없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그에 대한 보복을 당할 각오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뿌린 대로 거두는 농부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익 따위는 나 몰라라 하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한다면 반드시 주변 사람들의 반발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런 행동을 계속한다면 결국 그 원망은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로 마음속 깊은 곳에 각인될 것입니다. 마치 한번 새겨진 문신처럼 쉽게 지워지지 않죠.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면 결코 상대방의 진심 어린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마치 미끼로 물고기를 낚을 수는 있지만 진정한 교감을 나눌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의 절반은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으세요. 마치 함께 노를 젓는 배처럼 서로 협력해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무의식적으로 물이 가득 찬 컵처럼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자만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운 채 다른 사람을 따라 배우려 한다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수많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겸손한 학생처럼 항상 배우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9번째 지혜는 누군가 여러분의 결점을 지적한다면 바로 고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치 나무와 같습니다. 가지를 잘 쳐주고 받침대로 받쳐준 나무는 굳게 잘 자라지만 내버려둔 나무는 제멋대로 자라납니다.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말을 잘 듣고 고치는 사람은 그만큼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마치 조각가의 손길에 따라 아름다운 작품으로 탄생하는 돌처럼 말이죠. 하지만 올바른 지적에도 고치려 하지 않거나 오히려 화를 내며 역으로 비난하는 사람은
발전의 여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치 썩은 가지를 그대로 둔 나무처럼 결국에는 전체가 병들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반드시 자신의 태도를 고쳐야 합니다. 설령군자라 하더라도 인간인 이상 과실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과실은 마치 일식이나 월식과 같은 것입니다. 잠시 하늘을 가리지만 누구에게도 숨길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군자는 곧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칩니다. 마치 해와 달이 다시 빛을 되찾듯 그때에는 사람들은 더욱 존경하는 마음으로 군자의 덕을 우러러보게 될 것입니다. 뜻이 굳건하지 않으면 어떤 일에도 통달할 수 없습니다. 마치 뿌리가 약한 나무가 거센 바람에 쓰러지듯 말이죠. 말에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마치 약속을 어기는 사람에게 아무도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사람을 가려 사귀면 정말로 소중한 친구를 얻기 어렵습니다. 마치 달콤한 사탕만 좋아하는 아이처럼 건강한 음식을 멀리하면 결국 병들게 됩니다. 돌닦음이 두텁지 못하고 여러 사물에 대해 폭넓은 지식이 없으며 옳고 그름을 살펴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들과 진정으로 어울리기 어렵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처럼 소통이 불가능하죠. 근본이 단단하지 못하면 아무리 화려한 시작이라도 결말이 위태롭기 마련입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작은 파도에도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뛰어난 재능도 갈고 닦지 않으면 결국에는 녹슬고 게을러지게 됩니다. 마치 사용하지 않는 칼날처럼 예리함을 잃게 되죠. 윗물이 흐리면 아랫물이 맑을 수 없듯이 믿음이 없는 행동은 여러분의 이름을 더럽히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오염된 강물처럼 주변까지 더럽히는 것과 같습니다. 명예는 그저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스스로 자라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공을 이루어야 비로소 따라오는 것입니다. 마치 땀 흘린 농부에게 풍성한 수확이 주어지듯 말이죠. 명예는 거짓으로 꾸밀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을 진정으로 돌아보고 올바른 행동을 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치 깨끗한 거울에만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비치는 것과 같습니다. 말은 많은데 행동이 게으르면 아무리 변명을 늘어놓아도 들어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마치 빈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실천이 없는 말은 공허하게 들립니다. 많은 힘을 들였어도 자신의 공을 자랑하면 함께 이를 도모하려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마치 혼자만 빛나려고 하는 별처럼 주변의 다른 별들을 가리는 행동입니다. 지혜는 마음으로 말하되 구구절절 늘어놓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깊은 샘물처럼 맑고 간결하게 핵심을 전달해야 합니다. 많은 힘을 들여도 자신의 공을 자랑하지 않으면 천하의 명예가 드높아질 것입니다. 마치 겸손한 영웅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할 때 존경을 받습니다. 말을 줄이고 지혜를 쌓는 데 힘쓰고 글쓰기를 줄이고 주변을 살피는 데 힘쓰세요. 그리하여 다른 사람이 지식에 어둡고 자신만 내세우려 한다면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에 없는 선행은 오래가지 못하고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는 행동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마치 뿌리 없는 나무처럼 말이죠. 이름은 단지 기록에 썼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칭찬은 꾸며내어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군자는 이러한 이치를 몸으로 느끼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명예를 잊은 채 함부로 행동하면서 천하의 선비가 된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마치 씨앗을 뿌리지 않고 열매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지혜는 여러분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의 말이라도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군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말이 서툰 사람의 말에도 귀 기울이는 법입니다. 사람에게 입이 하나이고 귀가 두 개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잘 들으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두 개의 귀로 입에서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를 더욱 신중하게 들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자기보다 잘난 사람의 말만 듣고 서툰 사람의 말은 무시하는 사람은 겸허한 마음가짐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어리석은 행동과 같습니다. 마치 눈앞의 보물을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것과 같죠. 따라서 가능한 한 많이 듣고 적게 말해야 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가르침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입 밖으로 낼 때에는 참으로 납득하고 실제로 경험해본 것만 이야기하도록 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것은 입 밖으로 내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비난을 적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단지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말해야 합니다. 마치 자신의 발로 걸어본 길을 안내하는 것처럼 더욱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목자의 인간관계에 대한 10가지 지혜.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깊은 가르침들을 곱씹어보며 저 또한 저의 인간관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이 지혜들이 부디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등불이 되어 더욱 풍요롭고 성숙한 인간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라이프 매직이었습니다.